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중성점 접지 방식입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을 보면은 또 볼까요? 중성점 접지 방식의 영향. 뭐 건절가보 통지했었죠. 아까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향이 어떻게 되고 유효접지하고 비유효접지 접지 방식 종류, 그림 비교, 뭐 지절가보 통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건절가보 통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냥 그런 내용들. 왜냐면 교과서 그냥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럼 그대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딱 보니까 중성점 접지 방식은 유효접지하고 비유효접지로 나눠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접지 방식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구나. 그 4가지들에 대해서 각각 뭐 건전상의 절연 레벨이라든가 절연 레벨 건전상의 이상전압 상승하고 절연 레벨하고 건절 과도 안정도하고 보호계정기 쪽에 동작 특성하고 통신선의 유도장애하고 지압전류하고 건절가보 통제하면서 그 뒤에 것도 자꾸 반복하시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구나. 그럼 볼까요? 자, 중성점 접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유도장애, 뭐라고요? 절연설계, 피레기 동작, 안정동. 아까 얘기했던 건절가보 통제 그런 내용들 나오죠, 지금.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것들을 왜 하느냐? 대지전압 상승 억제, 이상전압 경강, 지락고장 시 접지계정기 동작 확실, 일선지락 시, 아크지락 시 서면,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만드시면 되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애우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기 책에서는 중성점 접지 방식을 유효접지하고 비유효접지로 나눴습니다. 유효접지하고 비유효접지는 똑같은 접지를 해도 옛날에는 비유효접지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유효접지 계통으로 바뀌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유효접지 계통이죠. 비유효접지라고 하는 건 비접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근데 비유효접지에서는 이제 그 1.3배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 보니까 1.3배 이상이 되면은 비유효접지 개념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접지 같은 경우도 1.3배 이하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비유효접지 계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뭡니까? 직접접지 1.3배 이하, 저항접지 1.3배 이하, 그리고 비접지만 1.7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봤을 때는 개념으로는 비유효접지는 비접지밖에 없구나. 접지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유효하게 되는구나. 왜? 유효접지를 만들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 거니까. 나오는 건 뭡니까? 지락고장 시에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평상시 뭐예요? 대지전압입니다. 대지전압. 대지전압이 있고 성간전압이 있겠죠. 대지전압의 1.3배는 성간전압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루트 3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접지계통에서 1.7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건전상의 전압이 1.3배 상승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평상시 때보다 분명히. 건전상의 전압이나 대지전압이 뭡니까? 1.3배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또 거꾸로 하면은 뭡니까? 평상시 성간전압의 75% 이하로 제한할 거, 80% 이하로 제한할 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75%나 8%나. 왜? 건전상의 전압하고 그 성간전압하고는 1.7배가 있었는데 얘가 여기서 대지전압, 건전상이든 대지전압이든 여기서 1.3배가 올라갔다는 1.7배만큼 평상시 성간전압보다는 안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평상시 성간전압의 75%나 85%로 되게끔 보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상의 전압이 낮아서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 있다. 타고나더라도 뭐라고요? 성간전압보다는 안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절연에 대해서 더 튼튼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일선 지락 고장 시 지락 전류가 커서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크다. 왜 전압이 안 올라갔을까요? 전류가 많이 흘러갔으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가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쓰는데 전류가 많이 흘러가면서 전압을 올릴 만큼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올렸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전류가 많이 흘렀다는 건 주변에 유도장애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유도장애가 많이 생긴 반면에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계정기가 그거를 쉽게 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락 보호 계정기가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또 안정도가 저하가 되는 거죠.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전압이 떨어지는 반면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더라 이거죠.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지락 계정기 동작이 확실하고 전압 상승은 줄어들고 그다음 과도 안정도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보시면 다 연결이 됩니다.
개념적으로. 근데 이제 건절가보 통지를 해가지고 딱 보시면은 하나만 딱 직접 접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비접지는 그거의 반대고요. 정접지는 그거의 중간입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A자승 마이너스 1, A자승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A자승. 여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게 Z0는 R 플러스 JX0, Z1는 R1 플러스 JX1. 그 다음에 X1나 X2는 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니콜 해가지고 JX1이라고 했는데 R1 값이 이제 작기 때문에 X2는 Z1을 구입한다. 그러면 X2도 JX1하고 같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보시면은 요건 2A분의 2B는 이제 나중에 계산하면 요 수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선 생략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정 안 되면 외우셔도 되거든요. 정 안 되면.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Z0 플러스 Z1 플러스 Z2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Z2는 뭐라고요? Z1하고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Z1이 된 겁니다. 여기는 Z0 마이너스 Z1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Z0는 뭐라고요? R0 플러스 JX0는 거고. Z1은 뭐라고요? JX1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된 거면 딱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X1이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X1, X1, X1이니까 2가 됐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X1, X1, X1이니까 그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지금. 뭐 어렵으니까, 통분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은, 요 수식만 알면은 우리가 이거는 R0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딱 잘 봤을 때 보시면 전봇대 모양을 생각하라고요. 전봇대에 전등이 하나 달렸네. 전봇대에 전등이 하나 달렸네. 전봇대에 전등이 달렸네. 전봇대에 전등이 달렸네. 네? 그 1하고 2는 요 사이에 이제 3이라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3이라는. 그래서 얘는 유효접지가 되기 위한 조건에서 X1분의 R0의 조건은 어떻게 되죠? 0하고 1이죠. X1분의 X0는 0, 1, 2,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 1하고 2, 두 개가 있다. 근데 요 사이에 3이란 차이가 나죠.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어떻게든 외우시면 됩니다. 그걸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R0분의 X1분의 R0는 뭐라고? 0. 0 부분은 저기 위로 올라가고 있죠? 0이니까 1은 여기쯤에 돼 있고, 그래서 0 부분이 약간 더 낮았다가 올라갑니다. 1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갔죠? 1 부분이 약간. 그럼 2 부분이 되면 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려옵니다. 요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럼 뭐라고요? 얘는 더 올라갑니다. 요쪽에서는 내려오는 반면에 이쪽에서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1.3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얘가 이쪽만 넘어가도 뭡니까? 1.3배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X1분의 R0 2는 고려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조건에서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는데 그 내려갔다 올라가는 조건이 3이라는 요 기준 안에서는 1.3배 이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 조건에서 1, 2, 3까지는 요 네모칸 안에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1.3배 이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 조건이 들어오는 이 곡선이 이 두 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X1분의 R0가 2라는 거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더 위에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예 볼 필요도 없다. 이 얘기고. 그러면은 요 안에 1.3배 이하로 되는 조건에서 보니까 얘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서도 1.3배가 되는 거는 요 조건에서 보니까 0, 1, 2, 3밖에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어접지 조건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요?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성간전압의 80% 또는 75%. 정확하게 계산하면 75% 정도가 되죠. 자, 비이어 접지계. 고저항 접지대도 고임피던스 접지도 비이어 접지계로 나눠놨네요. 네? 아까 1.3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유효 접지보다 높아서 경제적으로 불리하다. 지락 전류가 작아서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 적다. 지락 전류로 딱 따지니까, 예? 이런 것들은 지락 전류가 작죠. 아까 것들은 다 컸죠. 직접 접지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접지계수. 아까 뭐라고요? 성간전압분의 대지전압입니다. 접지계수가 얼마라고요? 75%입니다. 접지계수로는.
성간전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아까 뭐라고요? 상전압의 1.3배 이하. 이건 성간전압이길 때 접지계수가 나오는 거고, 얘는 상전압이기 때문에 접지계수가 안 나옵니다. 기준이. 접지계수라는 건 성간전압분의 대지전압. 고장시 건전상의 최대 대지전압. 그러니까 얘는 154였는데, 얘가 대지전압은 아까 예를 들어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380이고 얘가 220이었다. 전압으로 보면은. 얘 380인데 얘가 220이 해봤자 얘는 300V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지계수가 한 0.75라든가 0.85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그걸 유효접지라고 해요. 접지 방식의 종류. 비접지, 직접접지, 저항접지, 디렉터 접지. 그림 나와야죠, 그림. 무조건. 이 그림이 나와야죠. 이게 어디 나왔다고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냥. 교수님, 소리액터 접지 방식 같은 게 앞으로 안 나왔잖아요. 예. 그거는 중성주 접지 방식이 리액터 접지를 앞으로 안 하지 않나요? 기본서 책에 보시면 여기 소울 리액터가 안 들어가 있나요? 예, 중간에 이렇게 해설 나중에 있다 보면은, 음륜도 것처럼 빠져서 유 접지 전부 다 바꾸고 있다, 이런 말이 기본서에 있어요. 책에서도 빠져있네요. 네? 네, 소울 리액터 접지를 리액터 접지로 뺀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소울 리액터 접지입니다. 이게 리액터 접지가. 왜냐면 저항하고 리액터하고는 틀립니다. 저항은 큰 성분이고요. 리액터는 작은 성분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비접지가 있고 직접접지가 있죠. 저항 같은 건 100A 저항 접지다. 38.15옴 이렇게 나와 있죠. 소울 리액터 접지 계통으로 가게 되면 얘가 한 0.5옴, 0.6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저항 성분들이. 그러니까 종류는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중급점 접지받는 데서 지금 거의 소울 리액터가 이제 남아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66kV 쪽에 남아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할 때는 비접지, 직접접지, 저항접지, 소울 리액터 접지로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X죠, 리액터. 소울 리액터가 리액터를 써서 소울을 시켜주는 거죠. 공진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될 겁니까?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리액터 접지가 됐고, 리액터 접지 안에 소울 리액터 접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리액터 접지 안에 소울을 시키기 위해서 소울 리액터는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소울을 시키기 위해서 리액터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맞춰주는 게 소울 리액터 접지고, 리액터 접지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한전 같은 경우는 민수에서는 저항 접지를 쓰는데 한전에서는 리액터 접지를 씁니다. 0.5에서 0.65옴 정도를. 그래서 일선지락 시에 그런 부분을 낮췄는데 이 소울 리액터 접지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비접지는 똑같죠? 접지하지 않는 거다. 일단 생각하시면 되니까. 단점, 접지하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전압 상승이 크다고요. 전류가 많이 안 흐르니까 전압이 크니까 얘는 1.7배 이상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1.7배 이상 나타나니까 뭡니까? 기기가 소손될 수 있으니까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직접 접지는 직접 접지했으니까 지락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많이 흐르니까 뭡니까? 대지전압 상승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런 레벨은 경감이 되는데 피레기를 써야 되고 또 변압기 중성점 단절해내야 되고 접지 계정기 동작이 확실해야 되고 하는데 뭐라고요? 지락전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과도한 정도가 나빠지고 지락고장 전류에서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발생하고 또 뭡니까? 충격이 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대전류를 차단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많다고 그랬죠.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직접 접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하고 반대가 비접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저항 접지는 중간입니다. 뭐라고요? 고저항 접지는 100A 정도. 저저항 접지는 저항이 작으니까. 저저항 접지라는 건요,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1000A 막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고저항 접지는 예? 작게 흐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1A 저항 접지도 있습니다. 그건 암페어 저항 접지니까 뭐라고요? 그건 고저항 접지입니다. 그러니까 100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A보다 작은 전류가 흐르게끔 저항값을 키우는 거를 고저항 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A 기준으로. 1A 저항 접지 같은 거 어디 쓰냐면요. 비접지 계통에 각각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왜 쓰냐면 가스공사 같은데 사고 전류가 흐르면서 아크가 발생하거든요. 전류가 작게 흐른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아크 위험도 적다는 얘기입니다. 방식이라든가 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데들은 1A 저항 접지를 쓰고요. 10A 저항 접지 같은 거 어디 쓰냐면은 삼성전자가 10A 저항 접지 같은 걸 쓰거든요.
그 다음에 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100A 접지 계통입니다. 물론 이제 400A도 있고 1000A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0A나 1000A는 옛날에 초창기 때 외국에서 들어온 설비들이고요. 지금은 거의 100A를 씁니다. 비접지 방식 B의 건전상 전압 상승 조사. 중간이니까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소리액터 접지. 잘 보시면은 변압기의 중성점을 선로의 대지 정전용과 공진하는 리액터를 통해서 접지하는 방식. 공진을 시킨다는 얘기죠. 설치비가 비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공진을 하죠.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공진을 했다가 처음엔 지락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뭐라고요? 전류가 흐르면은 공진을 시키기 위해서 리액터를 조절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줄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전류의 반파에서 한 번 튈 때마다 이렇게 되니까 한 번 튈 때 얘가 그 전류를 인식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끄다가 여기서 되면 또 반대로 또 치죠. 그러면 반대에서 또 이렇게 또 이때는 반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때 반파마다 한 번씩 공진을 해주니까 요때 크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처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뭡니까? 줄여주는 거죠. 얘가 또 올라가려는 부분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반파마다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그림들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좀 그려주시면 됩니다. 소리액터 쪽에서는 나중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실 겁니다. 또 여기서는 뭐라고요? 건절갑오 통지. 그냥 자 볼까요? 건, 절, 과, 도, 통, 지. 요 정도만 일단 보시자는 얘기죠. 6개만. 기본서에도. 건전상에 일단 직접 접지부터 볼까요? 직접 접지를 보고 비접지를 이쪽으로 빼버립니다. 아니면 책절은 아예 비접지를 놓고 직접 접지를 놓고 저항 접지를 가운데로 물어버리든가. 얘 둘은 쌍대입니다. 무조건. 근데 얘는 중간입니다. 중간. 둘 다. 자 볼까요? 먼저 직접 접지를 보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건전상의 전압상승 크죠? 예? 근데 여기 작다라고 되어 있네? 직접 접지는 작죠? 1.3배니까. 예? 근데 여기 보면 3배, 1.8배, 2.79배, 2.45배, 이거는 거기 중성접지 보시면은 개폐서지에 대한 그 배수라든가 1.15 곱하기 뭐 루트 3 해가지고 곱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배수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요 뒤쪽에 있나 모르겠네. 기본서 책에 보시면은 기본서 책이 9장 이상전압 쪽에서 나왔잖아요. 개폐서지 쪽에 그쪽에서 나와 있을 텐데 거기 배수가 있습니다. 9장의 이상전압에 보시면은 유효접지계, 저항접지계, 비접지계, 이상전압에 대한 대지전압에 대한 개수, 페란티니 효과의 영향 1.05배, 개폐서지 충격파 1.1배, 개폐서지의 파괴율 1.414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상전압에 대한 배수는 2.8배, 3.3배, 4.0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2.8배, 3.8배, 4.0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도 커지는 겁니다. 절연 레벨은 아까처럼 지락전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전압이 떨어지니까 얘는 가능하죠. 과도한 정도는 안 좋죠. 안 좋은 거고. 보호계적인 동작은 확실하게 동작하죠. 전류가 크니까. 통신선 유도장애 크게 발생하죠. 지락전류가 크니까. 지락전류 크죠.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은 얘는 반대라고 무조건. 가능하면 불가능. 최소면은 크게. 확실하면 곤란하고. 최대면 작다. 이렇게 돼 있죠. 반대입니다. 그럼 얘들을 볼까요? 딱 보시면은 고저항접지, 소리액터 빼고 저항접지입니다. 저항접지에서는 어떻게 되죠?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연 레벨. 왜? 여기는 유효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유효접지 계통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 쪽에 가깝네요. 전부 다. 얘 쪽에. 확실한 부분은 중간이고 얘도 중간이고 얘도 중간이네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요? 다 비접지 계통이 맞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이쪽으로 이 세 개를 같이 붙여놓는 거. 직접 접지를 놓고 비접지를 이쪽으로 끊어 놓든가 아니면 비접지를 놔두고 직접 접지를 이쪽으로 빼든가. 그렇게. 아까 교수님 그 비접지 아까 1.732배라고 아까 안 그러셨나요? 요거는 이제 뒤에 그 다른 배수가 곱해진 겁니다. 다른 것까지. 비접지 3배라고 돼 있잖아요. 이 3배는 1.732배에다가요.
다른 뭐 1.05라든가 이런 부분이 곱해진 거고 얘는 1.3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수들이 다 곱해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건전상의 전압 상승은 얘는 1.7배가 732개가 맞고요. 이게 1.3배가 맞고요. 얘는 뭐 1.3배 약간 이상 정도가 맞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배수들이 곱해진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그 저쪽에 가서 보시면은 상용집합 뭐 과전압 부분에 보시면은 개수들이 뭐 페란티 효과에 대한 영향 때문에 증대가 되고 충격파 때문에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딱 나와 있는데 A, B, C들을 딱 곱하면은 시료치가 유효접지는 2.94가 나옵니다. 2.94. 비접지가 4.2배, 그리고 저항접지는 3.46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수치들도 나와 있고, 얘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산한 것 같은데, 그 수치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렇게, 기본서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을 텐데요. 크기가 안 나와 있을 텐데, 루트 3배,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저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것들은 다른 수치를 보고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저도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들은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요. 결론은 뭐냐 이거죠. 우리나라가 왜 이 유효접지 계통을 쓰느냐, 중성접 접지 방식에서. 아까 좀 절연 레벨을 저감시켜서 가장 경제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쓴다는 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풀어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하고,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중성접 접지가 몇 페이지냐면은, 200. 여기 중성접 접지 있죠, 딱. 중성접 접지, 뭐, 과대한 지락, 중성점을 어떻게 접지하는가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접지 방식의 종류를 가면은 비접지 방식. 나와 있고요. 직접 접지 방식 나와 있고요. 저항 접지 방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소리액터 접지 방식 나와 있고요. 리액턴스 접지 방식 나와 있고요. 여기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 번 더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겁니다. 유효접지가 나왔고, 유효접지에서 뭐죠? X분의 R0, X분의 X0는 3, 1. 성간전압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 접지계수는 뭐라고요? 성간전압으로 나눠 표시한 값, 접지계수. 아까 이런 내용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중성점 잔류전압이 이따가 또 나올 거고요. 변압기 절연의 종류.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용들은. 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읽고 연구반 교재를 보고 나서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송배정 기술 용어 해설집을 봐가지고 더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되거든요. 자, 가공성전선의 중성점 잔류전압.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텐데요.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딱 보면 어떻게 되죠? 발생 원인이 평상시 때하고 사고시입니다. 평상시 때도 발생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연가를 이용을 해서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고시는 개폐를 하거나 단선을 했을 때. 왜 그렇죠? 중성점 잔류전압이 왜 발생하죠? 그렇죠. 뭐의 불평형? 예? 정정 용량의 불평형. 용량 때문에 전압이 발생된다고요. 상호 정전 용량의 불평형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상호 정전 용량의 불평형, 불균형, 이렇게. 정상 상태는 그 불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연가를 해주면 되는 거고, 사고 상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개폐를 해줘야 되는데, 삼상 동시 열려줘야 되는데, 그게 뭔가, 동시에 안 열린다든가, 두 상만 열린다든가, 그러면 불평형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개폐를 하거나 단선이 일어났다는 것도 뭡니까? 선이 하나만 끊어졌으니까, 결상이 되니까 뭐 두 선은 있고 한 선은 없으니까 불평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잔류전압이 생기니까 그 잔류전압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라? 접지를 한다. 그래서 잔류전압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충분한 연관하고 소울렉터 탭을 병렬 공진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선로에 있어서 정전용량에 다소간 차이가 있어서 중성점은 다소의 전이가 있다. 잔류전압이란 뭐냐면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을 경우 중성점에 나타나게 되는 전이를 잔류전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발생 원인이. 정의는 그겁니다. 중성점 잔류전압은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전압이 잔류전압이고요. 원인이 뭐냐 이거죠.
항상 정의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인, 정상 상태하고 과도 상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정상 상태에서는 송전선의 염가 불충분으로 인해서 각상의 대지 정전 용량의 불평행에 기인한다. 요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도 상태는 뭐라고요? 개폐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단선 사고 시 아니면 또는 뭐 이런 식이 있었죠.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잔류전압의 크기는 이 그림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무조건. 자, 잔류전압 크기는 Y를 해준다고 그랬죠? C성분이 있어야 되겠죠? 왜? 정전 용량이 불균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 아까처럼 뭡니까? 페란트 현상 할 때도 발전기 자개자 현상 할 때도 이거 그려줬죠? 왜? 이 C성분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죠. IA, IBC가 흐르는데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중성점 잔류전압에서는 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 그림하고 또 잘 봐주셔야 되는 게 나중에 보시면은 뭐니까 유도장에서 전자 유도장애 쪽에서도 이런 그림이 비슷하게 그려지죠. 잔류전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자, 요게 또 헷갈립니다. I는 뭐라고요? WCV라고요. 아까 배우셨죠? 오전에. 예? WCV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충전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WCV라고. 근데 이걸 자세히 잘 보시면 I는 R분의 V입니다. I는 R분의 V. 근데 뭐라고? C가 제가 어드미턴스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로 보니까 오늘 오전에 RLCG 배우면서 그거를 I는 YV로 보시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 성분이 어드미턴스 성분을 보니까 WCV로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P는 어떻게 되죠? 정전 용량은. Q는 어떻게 되죠? 예? CV 자성. CV 자성인데 그 V의 예? Q는 CV 자성입니다. 왜? 왜냐면 여기 CV라는 건 I는 CV 아닙니까? P는 VI 아닙니까? P는 VI죠? 그러면 뭡니까? I에다가 V를 하나 더 곱하면 되죠? 그러면 JWCV라면서요. 그러면은 뭡니까? V가 하나 더 곱해지니까 CV 자성 아닙니까? WCV 자성입니다, 결국은.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I는 JWC 이게 왜 안 그려지죠? 거기다가 네. 더 곱하니까 I는 WCV였습니다. P는 뭐라고요? VI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V를 하나 더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 V를 하나 더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만 알고 있으면 WCV 자성입니다. 근데 이 W를 빼버렸고 그냥 Q는 CV 자성인데 이 V 부분에 루트 3이 들어가느냐. 근데 사실 3CV 자성이래요, 원래는. 3CV 자성인데 제가 CV 자성을 했던 거는 Y일 때는 3CV 자성인데 델타일 때는 이게 델타 Y일 때 틀려진다 그랬죠? 그럼 이 V가 Y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루트 3분의 V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3이 없어지니까 CV 자성이 되고 델타일 때는 3CV 자성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그 전에 설명을 드렸죠. 얘가 그겁니다. 그냥 그렇게 알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쉽게 생각하게 여기 뭡니까? 전류가 흐른다면서요. 전류가 흐르는데 그 부분은 각상에 아까처럼 그림을 보시면 잔류전압이 흐른다면서 IA, IB, IC가 위로 올라갔죠. 그걸 그냥 그린 겁니다. 수식을. 근데 중성점은 비접지. 그러니까 뭡니까? IA, IB, IC는 0이죠. 근데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전압이라면서요. 잔류전압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나중에 2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그럼 여기에 절대값은 이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또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CA, CB, CC, CA, CA-CB인데 요걸 루트를 씌운 거는 원래 CA 자성입니다. CA 자성에 CA, CB, 그 다음 CB 자성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루트를 씌운 겁니다, 지금. 원래 CA 자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루트를 씌워서 바꾼 거고요. 이게 뭐니까 CA 자성 아닙니까? CA에다가 EA니까 CA에다가 뭡니까? 요 EA가 붙은 거죠, 여기. EA, EB, EC가 다. 아닙니까? 요 CA 부분이 요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요. CB 부분이 여기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 CC 부분이 여기가 해당되는 거고 밑에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EA, EB, EC를 요쪽으로 빼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요것들을 풀어 쓴 거를 그냥 루트를 씌워서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걸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이런 부분을 전압을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요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복잡하니까. 자료는 나눠드리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되니까. 근데 요거하고 이거는 뭐라고요? 중성점 잔류전압입니다. 중성선 잔류전압이 아니라. 똑같은데 이항이면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중성점 잔류전압. 중성점 잔류전압인데 나중에 보시면 전자유도장에서 앞에 정전유도장에서 또 나오죠? 예. 거기서 나오는 부분하고 딱 보시면은 차이가 나는 게 여기서 지금 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죠? 예? CS 부분이 또는 C2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들어가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뒤에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이제 기본서 부분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거니까.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잔류전압에 대한 영향, 전압이 생기면은. 통신소 유도장이 나오죠? 아까처럼. 잔류전압하고 비슷한 게 유도장이라면서요, 지금. 정전유도, 전자유도가 있는데, 전자유도는 무조건 지락전류입니다. 정전유도하고 똑같은 거죠, 잔류전압은. 정전유도하고. 자. 보시면은 3상 4선식. 잔류전압의 방지 대책은 어떻게 보면 전선 충분하게 연가한다. 아니면 접지를 하거나. 아니면 공진을 시켜가지고, 아까 전 접지해가지고, WL은 WC분의 1 해가지고, 공진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공진을 시킨데 이게 WC분의 1인데 그 C 성분이 A 성분, B 성분, C 성분이 다 들어갔죠. 왜? 이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균형을 다 써가지고 그 세 개 부분이 다 합해지도록 L 값을 조정을 하면은 공진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좀 티 오를 때 조금씩 줄여주고, 티 오를 때 조금씩 줄여들고 해가지고 전압이 올라가지 않게끔 자꾸 줄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력 품질. 잔류전압 부분 여기 한번 볼까요? 잔류전압이 페이지 206이니까 여기 잔류전압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중성점을 접지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중성점의 전위를 잔류전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걸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림. 그래서 그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천자문 읽는 거하고 낙서한 거하고 틀리죠? 화장실 가면은, 뭐라고 쓴 거보다 낙서 하나 해놓은 거 보면은 잘 보이죠? 예?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왼쪽을 보시고, 왼쪽을 봤더니 오른쪽을 보시고, 그래, 오른쪽 보니까 또 이렇게 막 해놓죠? 예? 그러니까 그림 하나 화살표 딱 해놓으면 쫓아갑니다, 이렇게. 뭐라고 쓰라고 그러면 안 보는데. 여기도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거 진행하겠습니다.